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AWS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송정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항공권을 0.1초 만에 초고속 여행 챗봇 구축기라는 주제로 단순히 LLM을 사용한 챗봇에서 검색 증강, 즉 RAG를 활용한 챗봇, 그리고 더 나아가 에이전트를 활용한 자동화된 챗봇에 대해 고성능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기 위해 여행봇에게 항공권 예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봇이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몇 초 후에 이메일이 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우연히도 경쟁사의 항공권 특가 정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챗봇은 여전히 응답이 없고요. 1분도 안 되어서 여러분은 경쟁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는 속도와 응답성이 고객 유지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전형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산업에서 챗봇에서의 긴 지연 시간은 단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진섭님이 LLM을 활용한 더 나은 챗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현재 챗봇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와 이제 LLM 챗봇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진섭님이 이어서 RAG, 아키텍처 패턴과 함께 에이전트를 활용한 방법을 설명하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살펴볼 건데요. 물론 과거라고 해도 불과 1, 2년 전입니다만 확실히 LLM을 활용한 챗봇 구축은 하나의 트렌드였습니다. 즉 이에 대한 POC들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프로덕션 레벨의 고민들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도입 전 가장 먼저 데이터 보안을 중심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할 것인지 혹은 모델을 구매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환각 현상은 또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는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와 같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테스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프로덕션 워크로드들은 챗봇의 잠재력과 한계 모두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미 LLM을 활용한 챗봇은 이 프로덕션 워크로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장성과 성능에 중점을 두고 이 프로덕션 워크로드에서의 운영 및 개선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성능으로 더 적은 비용을 들여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이 프로덕션 워크로드 챗봇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정확하고 개인화된 응답을 기대하면서 검색 증강 생성, 즉 RAG는 일반화되었으며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작업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에이전트가 새로운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 사용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FAQ를 처리하거나 항공권 예약을 위한 여행 어시스턴트 혹은 상품 추천을 위해서 이커머스에서 유저를 돕거나 의료 분야에서 환자 케어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여행 어시스턴트를 구축하려는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AG 플라이츠는 여행 어시스턴트 개발을 통해 항공권 예약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개인 맞춤형 여행 추천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AG 플라이츠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행 일정을 돕는 최적화 및 개인화된 여행 챗봇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여행 기록, 웹 사용 기록, 선호도를 포함한 개인적인 고객 데이터가 있으며, 다음으로는 항공권과 호텔 정보, 그리고 유사 여행객 정보와 같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에이지플라이츠가 이제 막 이 챗봇 구축을 시작하며 초기 단계의 하이 레벨 아키텍처를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발리의 비치 리조트를 찾아줘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행봇은 이 놀리지 베이스나 벡터 저장소 혹은 캐시에서 이 발리 리조트의 이용 가능 여부와 시즌별 가격 등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가져온 정보가 컨텍스트가 되고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컨텍스트 기반 프롬프트는 사용자의 여행 질문과 관련된 컨텍스트를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 다음 대규모 언어 모델, 즉 LLM을 통해서 이 프롬프트를 처리하게 되고요. 정확할 뿐만 아니라 개인화된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전에 여행을 하고 있었다면 사용자의 평균적인 예산에 맞춰서 이거에 맞는 해변가 리조트를 추천해주는 식인 거죠. 이처럼 아키텍처 구성 요소들을 하나로 손쉽게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가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LLM이 특정 출력을 생성하도록 가이드하는 입력값입니다. 프롬프트는 창의적이고 컨텍스트에 맞는 설명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단순하고 비용 효율적이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회사 에이지플라이츠의 개발자이고 프롬프트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이지플라이츠를 위한 샘플 프롬프트는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면 고객 문의에 대한 응답 방식, 사용할 어조, 응답 시 활용할 정보에 대해서 신중하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침대로라면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에 저장된 여행 정보와 아마존 엘라스틱캐시에 저장된 사용자 선호도를 함께 결합해서 고객에게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할 수 있겠죠. 방금 제가 사용자 선호도와 캐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왜 캐시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이크로초 단위의 지연 시간 때문입니다. 현대의 챗봇은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실시간 응답이 가능해야 합니다. 캐시를 활용하며 마이크로초 레벨의 응답 시간이 구현 가능하겠죠.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 왕복 시간이 제거되고 일관된 성능이 보장되게 됩니다. 앞에 데모에서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응답이 느릴 때마다 고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저지연 시간, 응답 시간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캐시는 운영 비용을 감소시키고 확장성을 늘려줍니다. 고객이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마다 유사도 재계산, 임베딩 재생성, 응답 변환 등을 매번 수행하게 된다면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자주 묻는 검색어, FAQ를 사전에 캐싱해 둔다면 이 재생성 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엘라스틱캐시의 경우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통해 적은 운영 비용으로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엘라스틱캐시를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 발키인데요. 작년 3월 레디스는 향후 버전의 레디스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고 개발자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를 즉시 포크해서 발키를 만들었습니다. 발키는 라이선스 변경 전 레디스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리눅스 재단에서 호스팅되어 벤더 중립적입니다. 발키는 레디스의 마지막 오픈소스 버전인 7.2 버전의 포크이며 완전히 호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키는 AWS를 비롯해 여러 회사의 사용자들이 빠르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성장시키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발키는 이뿐 아니라 레디스보다 노드 기반 엘라스틱캐시의 경우 약 20%, 서버리스의 경우 약 33%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밀리초 미만의 일관되고 빠른 응답이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캐시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서버리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다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밤 11시에 인천공항에서 여러 비행기가 눈폭풍으로 취소가 되었고 수백 명의 승객이 호텔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예약 시스템이라면 갑작스러운 부하로 다운될 수도 있겠지만 서버리스 챗봇은 수백 건의 동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즉시 확장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호텔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버리스는 갑작스러운 트래픽 급증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도 평상시에는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가용성 99.99%를 유지하면서 평소에 한적한 시기부터 트래픽이 급증하는 휴가철까지 트래픽을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으면서 비용을 낮게 유지시켜 주는 거죠. 이제 캐싱을 통해서 응답 시간으로 인한 유저 이탈을 막았으니 벡터 저장소를 통해서 컨텍스트에 맞는 조금 더 개인화된 응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식 기반을 구축한 다음 이걸 임베딩 모델을 통해 벡터 임베딩으로 바꿉니다. IAME는 깨끗한 해변과 세계적 수준의 클럽이 있다와 같은 내용들이 N차원의 벡터로 변경되게 되고 이러한 벡터들을 이 벡터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용자가 밤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해변 휴양지로 여행 가고 싶어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의 여행봇은 즉시 그들의 요청을 이 벡터 형식으로 변경하고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들의 질문과 유사한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용자가 찾는 것과 일치하는 마이애미나 발리 같은 장소들을 빠르게 추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벡터 저장소는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요? AWS는 벡터 검색 기능을 갖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인데요. 피지벡터가 포함되어 있는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 호환 에디션은 프로비저닝 방식과 서버리스 구성 모두에서 이 피지벡터를 통해 벡터 검색 기능을 지원하고 우리는 아키텍처에 이 서버리스 구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버리스 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이 오로라 포스트그레스QL에서 벡터 검색을 할 수 있게 돕는 피지벡터 익스텐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벡터는 포스트그레스QL을 위한 오픈소스 벡터 유사도 검색 라이브러리입니다. 벡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HNSW, IVF 플렉 방식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인덱스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인덱싱 과정에서 정확도와 저장량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스칼라와 바이너리 양자와 같은 옵션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저장된 벡터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여러 디스턴스, 즉 거리 연산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더 적절한 연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연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피지벡터를 사용할 수 있는 오로라 서버리스를 왜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수기의 검색 급증을 처리하면서도 한적한 시간대에는 규모를 0까지 줄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오로라 IO 옵티마이즈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챗봇과 같이 IO 집약적인 애플리케이션이라면 이를 통해 최대 40%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진섭님이 설명해 주실 베드락 놀리지 베이스와의 기본 통합으로 수만 건의 FAQ에 답변할 수 있도록 쉽게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벡터 데이터와 관계형 데이터의 통합으로 특별한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이 쉽게 기존 클라이언트 드라이버와 통합되고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오로라의 이점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 방금 이야기한 구성 요소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고객의 질문 흐름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흐름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사용자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하와이로 가는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이는 아마존 베드락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LLM은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행 웹사이트 방문이나 여행사의 연락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응답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본적이긴 하지만 이런 흐름은 모든 챗봇에 있는 핵심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LLM은 상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채팅 세션을 종료할 때마다 우리의 LLM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챗봇에게 메모리, 즉 기억력을 제공해야 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엘라스틱캐시는 이런 기억력 제공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위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흐름에 이어서 이 엘라스틱캐시를 통해 우리 아키텍처에 이 기억력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그곳에서 가볼 만한 최고의 장소들은 어떤 곳인가요? 라는 후속 질문을 한다면 원래 LLM은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라스틱캐시를 통해 채팅 기록을 기반으로 이 기억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채팅 기록과 이전에 유저가 했던 질문을 통해서 LLM은 그곳이 하와이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유저들은 이 마우이와 오아우 같은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업데이트지만 매우 중요한 발전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용자 컨텍스트도 추가해서 이를 더욱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채팅 기록뿐만 아니라 고객 선호도를 저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객이 활동 추천에 대한 이 후속 질문을 했을 때 엘라스틱캐시에 저장된 그들의 선호도와 컨텍스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전에 해변 활동을 예약했던 고객에게 챗봇은 특별히 이 마우이에서의 스노클링을 추천하게 됩니다. 적절한 선호도와 컨텍스트를 추가하면 이런 기본적인 항공권 예약 봇을 유저와의 상호작용을 기억하는 개인화된 여행 메이트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풍부한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구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몰로키나 스노클링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면 시스템은 이제 단순히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라스틱캐시에서 유저 프로필과 선호도, 채팅 기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오로라에서 이 실시간 가격 데이터와 현재 영업시간을 함께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에이지플라이츠 여행봇은 투어 가격과 일정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가져와서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벡터 검색을 통해 증강해와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여행메이트로 거듭나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이지플라이츠 여행봇은 기본적인 챗봇에서 실질적으로 고객의 여행 여정 전반을 돕는 봇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싱과 검색 증강 생성, 즉 RAG라고 불리는 핵심 기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실제 챗봇 운영 시 겪는 이슈에서 시작해서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을 선택했습니다. 단순 LLM으로 구축한 챗봇에서 캐시, 벡터 저장소,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통해 좀 더 풍부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고 정교한 구현을 할 수 있는 챗봇까지 도달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AWS에서 RAG를 어떻게 구축하는지부터는 AWS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이신 임진섭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임진섭입니다. 솔루션 아키텍트 송정호님께서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 자연어 기반 지능형 대화 처리와 엘라스틱캐시 서버리스로 초고속 응답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로라 서버리스 버전 2와 PG 팩터로 확장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처리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RAG 기술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정확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항공 데이터베이스와 LLM을 결합해서 지능적 캐싱으로 응답 속도를 최적화하는 방법과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복잡한 여행 일정을 수립하는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G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제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이 에펠탑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인지 문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실시간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과 같이 상황 맥락과 영업 시간, 입장료, 방문객 리뷰에 대한 정적 정보와 같은 의미론적 맥락을 결합해서 시간이 더 짧은 이른 아침에 방문을 추천하는 것 같은 개인화된 조언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RAG가 가장 잘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최신 맥락과 현재 지식을 혼합하고 방문객들에게 실행 가능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RAG 옵션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고르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의 중앙에 있는 아마존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어와 편의성 측면에서는 균형점을 제공하고, 그리고 왼쪽의 아마존 Q는 완전 자동화된 차량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탑승해서 운전하면 됩니다. 빠른 배포에는 완벽하지만 커스텀 옵션은 조금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변속기를 선호하는 타입이라면 오른쪽에 랭체인을 사용한 DIY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지만 정비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과 유지 보수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은 팀의 필요성 그리고 리소스, 마지막으로 비용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존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가 어떻게 RAG 구현을 손쉽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펠탑의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아마존 베드락 날리지 베이스는 방문객 데이터와 FAQ를 수집하는 것부터 관련된 맥락으로 프롬프트를 보강하고 최종적으로 엔스로피 클로드와 같은 LLM을 통해 맥락화된 정보를 응답하고 제공하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처리합니다. 더 이상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락이 쿼리 처리부터 응답까지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프라 관리 대신에 훌륭한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베드락의 새로운 빠른 생성 옵션으로 RAG 설정을 더욱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프라 설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벡터 스토어를 위한 빠른 생성 옵션을 사용하고 벡터 엔진으로 오로라 포스트그리SQL 서버리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며칠이 걸리던 작업을 이제는 몇 분 만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Q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의 데모는 아마존 Q 생성형 AI 어시스턴트를 구성하는 화면입니다. 이 데모에서 코드 입력 없이 챗봇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Q는 AWS가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AI 어시스턴트로서 코딩이 거의 또는 전혀 필요 없이 챗봇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문서만 업로드하면 바로 질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Q의 RAG 정확성과 자체 벡터 인덱스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로라 포스트 SQL을 비롯한 40개 이상의 인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와도 손쉽게 연동하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요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을 대규모로 운영할 때 실시간 맥락 검색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맥락 캐시를 위해 엘라스틱캐시 서버리스를 활용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선호도나 채팅 기록과 같은 맥락 캐싱을 통해서 빠른 데이터 검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로라 IO 옵티마이즈도 함께 읽기 위주의 워크로드에서 상당한 비용 절감을 제공합니다. 이 패턴은 또한 LLM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날리지 베이스 통합을 보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로 패턴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가 이탈리아 여행 일정에 대해 문의하면 사용자의 질문은 가상 에이전트를 통해서 엘라스틱 캐시로 전달되게 됩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채팅 기록을 저장하고 사용자 선호도를 검색하며 오로라와 알디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날리지 베이스 전반에 걸쳐 벡터 유사도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베드락의 LLM에 전송되고 프롬프트를 강화해서 상황적 맥락과 의미론적 맥락을 모두 활용한 개인화되고 맥락을 이해하는 응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벡터 임베딩은 강력하지만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미 검색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생성 비용이 비쌉니다. 엘라스틱 캐시로 구동되는 임베딩 캐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와 해당 임베딩을 모두 캐싱함으로써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임베딩을 캐싱함으로써 토큰 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전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엘라스틱 캐시로 구동되는 의미 검색의 실제 서버리스 풀스택을 보고 계십니다. 파리의 명소부터 베를린의 나이트라이프까지 여행 관련 쿼리가 시스템에 쏟아질 때 이 쿼리들은 API 게이트웨이에 도달해서 두 가지 경로로 나뉘게 됩니다. 캐시 히트의 경우 REST 캐시 서버리스를 통해서 1밀리초 미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로입니다. 반면에 캐시 미스의 경우에는 서버리스 스택을 통해 오로라로 라우팅되고 40에서 200밀리초가량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아키텍처는 매우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서버리스 컴포넌트들이 급증하는 쿼리 패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캐시 활용을 극대화해서 높은 동시성 상황에서도 낮은 지연 시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데모 영상과 함께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챗봇이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라스틱 캐시 발키와 포스트그리 SQL 서버리스가 생성된 것을 콘솔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로라 포스트그리 SQL에서 임베딩 벡터 인덱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베딩 벡터 인덱스는 HNSW 인덱스이고 이 인덱스는 대규모 벡터 데이터 검색을 위한 고성능 인덱싱 방법입니다. 임베딩 테이블을 검색해서 임베딩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DN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임베딩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짓 플라이츠 여행봇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로라 포스트그리 SQL에서 벡터 검색을 하게 됩니다. 교토의 문화 유적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검색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캐시 미스가 발생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수행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쿼리 응답 속도는 160.03mH입니다. 이제 이어서 다시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동일한 질문을 해보면 캐시 히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0.45mH가 소요되고 200% 이상 속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채팅 히스토리 기능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러한 유적지를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라고 의도적으로 지역을 빼고 질문했습니다. 이전 맥락에 이어서 교토 지역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를 통한 이력 검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알아야 할 근처에 문화 행사가 있나요? 라고
다른 후속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맥락에 이어서 계속 교토 지역의 문화 행사 정보를 응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력 검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선호도 기반 추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변 여행지와 예산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설정한 선호도가 아마존 엘라스틱캐시에 즉시 저장되고, 추가로 발리의 추천 방문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호도에 의해서 해변 여행지에 대한 응답을 하게 돼 있고, 처음 질문했기 때문에 캐시 미스임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가 수행됩니다. 그러나 선호도는 캐시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추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맥락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리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응답합니다. 역시 이전 이력은 캐시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선호도 또한 캐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예산 내에서 3일 동안의 일정을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호도 설정에서 예산 범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예산 범위가 반영된 내용을 응답하게 됩니다. 채팅 기록, 선호도, 그리고 예산 범위 필터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캐시에서 빠르게 추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 보셨듯이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축한 여행 도우미는 여행 정보 제공과 추천에는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00로 마우이에서 5일간의 맛집 투어를 예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요청은 단순히 정보를 찾는 요청이 아니고 여러 작업이 필요합니다. 항공편 예약 여부와 그리고 가격, 그리고 예산 내 가능한 호텔 검색, 식당 검색, 그리고 날짜별 상세 일정 작성 등입니다. 이럴 때 베드락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액션 그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수행해야 할 작업들을 논리적으로 그룹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락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레이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에이전트가 이를 여러 단계로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떤 API를 언제 호출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LM이 연쇄적 사고 추론을 통해서 이 계획을 실행하면서 회사의 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베드락 에이전트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침, 도구, 모델인데요. 지침은 에이전트가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작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도구는 정보를 찾아야 할 곳을 지정합니다. 외부 소스를 위한 날리지 베이스와 에이전트가 수행할 API 작업들을 위한 액션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은 아마존 베드락이 제공하는 모델이고 사용자의 요청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이전트의 기본적인 오케스트레이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받은 요청을 여러 세부 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날리지 베이스에서 정보를 찾거나 액션 그룹의 API를 호출하여 실행합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를 확인합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실행, 확인, 그리고 판단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응답을 만들어낼 때까지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베드락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이런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필요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그룹의 핵심은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크 플라이트와 파인드 레스토랑과 같은 사용 가능한 엔드포인트를 정의하는 오픈 API 스키마와 이런 엔드포인트를 구현하는 람다 함수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1대1대1 관계가 있습니다. 액션 그룹의 각 액션은 오픈 API 스키마의 정확히 하나의 API 엔드포인트에 매핑이 되고 이는 다시 하나의 람다 함수에 매핑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마우이 맛집 투어에 대해서 문의할 때 에이전트는 어떤 API를 호출해야 하고 어떤 람다 함수가 해당 기능을 실행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체크 플라이트 엔드포인트를 예시로 이 1대1 매핑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오픈 API 스키마는 API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정의합니다. 목적지, 날짜, 예산을 필수 필드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람다 함수가 이 API를 구현합니다. 먼저 엘라스틱캐시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내 이용 가능한 항공편을 오로라에서 조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들을 캐시에 저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함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API의 액션과 RAG를 위한 날리지 베이스, 그리고 빠른 응답을 위한 서버리시 캐시를 통해서 전 세계 항공권을 0.1초 만에 예약할 수 있는 챗봇을 구축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실시간 항공권 검색 예약 시스템은 AWS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구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 베드락과 RAG를 통해 정확하고 개인화된 여행 추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라스틱캐시 서버리스와 오로라 서버리스 버전 2의 조합으로 0.1초 내에 응답 시간과 24시간 7일의 가용성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락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자동화된 여행 일정 생성으로 사용자 경험을 한 단계 더 높였습니다. 이 솔루션은 단순한 검색 시스템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지능형 여행 플랫폼으로서 고객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솔루션 아키텍트 송정호님과 초고속 여행 챗봇 구축에 대해 설명드린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임진섭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